아담과 이브가 선악과에 손을 뻗은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탐한 그 순간, 인류는 순결을 잃는 동시에 욕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본능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신이 정해놓은 평화로운 질서에 갇히지 않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고뇌의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대가로 인류는 비로소 자유의지를 손에 넣게 된 거죠. 이것은 단순히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끝없이 욕망하고 갈등하고 사랑하는 우리 인간 본성의 기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금지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부모가 게임하지 마라고 할수록 아이는 더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뒀다면 실증 났을 게임도 금지되자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치킨 절대 금지 라고 결심하면 평소엔 생각도 안 나던 치킨이 하루 종일 떠오릅니다. 이건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는 부탁을 받으면 입이 더 간질거리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성서 속 아담과 이브는 수많은 열매 중 단 하나, 금지된 선악과만 따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허락되지 않은 것에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할수록 우리의 뇌는 그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합니다. 아무도 손대지 말라 한 유리병 속 사탕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보물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적 관점만이 아니라 뇌의 화학적 반응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대상과 몰래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강력한 도파민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강렬한 신호로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자 헬렌 피셔는 외도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새로운 관계가 주는 신선함은 도파민을 자극하며 비밀스러운 상황 자체가 뇌의 보상회로를 강화합니다. 즉, 외도는 자연스럽게 뇌 쾌락 시스템을 자극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꼭 20살 같아요. 너무 신나요. 드라마 미래의 젊은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사 속에 숨겨진 금지된 쾌락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유부녀와의 은밀한 만남.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억압된 재능과 순수한 영혼을 잃고 살아가던 그에게 금기를 깨는 이 순간은 잊고 지냈던 생명력의 폭발이었던 겁니다. 사회적 규칙이라는 견고한 벽을 허물었을 때 느껴지는 짜릿함. 그것은 억눌려 왔던 예술적 감정을 해방시키는 짜릿함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이선재는 사랑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희열을 맛본 것입니다. 외도에 빠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게 이런 느낌이었구나. 첫 만남에서 손끝이 스칠 때 심장이 폭발할 듯 두근거립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짧은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쾌감이 번져갑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설렘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을 살짝 넘나드는 스릴입니다. 들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가진다는 환희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땐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외도가 사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위험과 쾌락이 동시에 몰려오는 순간 사람은 쉽게 중독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겨진 것은 언제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외도의 가장 큰 매력은 비밀을 공유한다는 독점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계를 단 둘만이 나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연애보다 훨씬 강렬한 결속감을 형성합니다. 연인과의 대화가 단순히 좋아해라는 감정의 교환이라면 외도는 우리만 아는 세계가 있다는 은밀한 암호를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이 은밀함은 두 사람의 뇌를 더욱 강하게 묶어버립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다. 외도하는 이의 심리는 바로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키려는 이성과 도덕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간적 쾌락과 본능에 끌리는 짐승적 충동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결혼한 남성이 직장에서 새로운 동료에게 강하게 끌린다고 합시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일 뿐 문제는 없어. 하지만 작은 불꽃이 바람을 만나면 곧 들불이 되듯 인간의 본성은 합리화 속에서 욕망으로 미끄러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리이며 동물과 초인 사이에 줄 위를 걷는 자다. 외도 역시 그런 다리 위의 흔들림입니다. 욕망은 삶을 창조적으로 밀어붙이는 힘이기도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파멸로 향하는 추락의 길이 되지요. 외도에 빠진 이는 자신을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려는 용기 있는 자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리에서 발을 헛디딘 자일 뿐입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지요. 플라톤은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천상의 사랑과 속세의 사랑. 천상의 사랑은 영혼을 고양시키지만 속세의 사랑은 순간의 욕망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외도의 시작은 바로 이 속세적 사랑, 즉 본능적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쾌감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중독될수록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은 빠르게 소멸하고 기억은 왜곡된다. 외도에서 오는 짜릿함은 순간적입니다. 첫 만남의 스릴, 들키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 몰래 하는 도취감은 곧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끝없는 불안, 죄책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처음에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했던 그 감정이 점차 나는 누구인가라는 공허함으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외도에 빠질까요?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가능성과 현실 사이에서 절망한다. 외도는 바로 그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른 삶, 다른 선택지, 다른 세계. 그 가능성을 잠시라도 경험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사람을 금지된 선 너머로 이끌어갑니다.
외도는 단순히 나쁜 행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본능, 뇌의 화학작용, 심리적 결핍, 철학적 갈망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금단의 것에 끌리는 본능, 위험 속 쾌락을 강화하는 뇌 보상 시스템, 비밀이 주는 강렬한 결속감, 다른 삶을 향한 인간의 갈망,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외도라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외도는 도덕적 판단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심리로도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계의 균형, 욕망의 파동. 세상은 날카로운 칼보다 무디지만 지혜로운 손길을 오래 기억합니다. 너무 착한 연인은 상처를 입고 지나치게 영리한 사람은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외도는 이 양극의 틈에서 싹틉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망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을 다스릴 줄 압니다.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고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하며 때로는 어리석은 가면을 쓰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기술입니다. 외도에 빠진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숨이 트이고 싶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과 지루한 일상 속에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금단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심리학은 이를 관계 적응 곡선이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안정기로 들어가고 안정은 곧 지루함을 낳습니다. 이때 새로운 자극이 등장하면 뇌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활화를 되살립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의 마음도 자신이 억눌린 곳에서 벗어나려 한다. 외도는 바로 그 낮은 곳, 숨 쉴 틈을 향한 흐름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삶의 무게 속에서 사람은 문득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다른 가능성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 숨겨야 하는 고통,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짜릿한 스릴. 외도는 위험 속에서만 완성되는 쾌락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바람을 맞는 것처럼 무너질 듯한 긴장감이 오히려 삶을 강렬하게 느끼게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허영심 많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며 더 많은 사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자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욕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길들이는 자입니다. 외도의 성공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충족을 원하지만 충족될 수 없는 존재다. 처음에는 살아있음의 환희로 다가오던 관계도 곧 불안과 후회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이것은 숙명입니다. 불을 만지면 따뜻함을 얻지만 동시에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도부를 단순한 도덕적 함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 욕망의 깊이를 이해하고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려 합니다. 부부나 연인이 진정한 관계를 지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 곁에 있는가?
내가 바라는 사랑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피하는 사람은 외도의 파도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묻는 사람은 파도를 타고 나아갑니다. 외도의 심리는 곧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이해해야 합니다. 탐욕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물이 흐르듯 관계도 흘러야 합니다. 물이 막히면 썩듯이 관계도 막히면 병듭니다. 흐름을 만들고 틈을 주고 자유를 허락하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사랑의 조건입니다. 결국 외도는 인간의 욕망과 심리, 그리고 관계의 균형을 시험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이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욕망의 쾌락과 그 그림자,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 본성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쾌락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다. 외도가 성공했을 때의 순간적인 짜릿함은 도박에서 이긴 듯한 흥분, 금기를 넘어섰을 때의 전율과도 같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은 일상에서 잃어버린 살아있음의 감각을 되찾게 합니다. 신경과학은 이 과정을 더 명확히 설명합니다. 외도 상황에서 뇌는 도파민 폭발을 경험합니다. 위험과 쾌락이 동시에 주어질 때 쾌락의 강도는 배가 되고 기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나 자신을 사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황홀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면 곧 권태로 이어지고 권태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불러온다. 즉, 외도의 쾌락은 순간의 불꽃일 뿐, 그 불꽃 뒤에는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실제로 외도 경험자들의 심리를 연구한 결과 처음에는 강렬한 짜릿함에 사로잡히지만 곧 발각될까 하는 두려움, 내가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이 끊임없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 이중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와도 같습니다. 상승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하지만 곧 급격히 추락하며 흔들리는 자아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을 완전하게 하려는 열망이다. 그러나 외도의 사랑은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충만해지길 바라지만 외도를 통해서는 끝없는 결핍을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숨겨진 자기 확장감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매력, 이미 무뎌진 열정을 다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쾌락을 경험하되 그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유혹을 이해하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노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도의 유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유혹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압니다. 외도의 본질은 인간이 가진 약함과 강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을 잃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을 넘어 삶의 지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관계의 균열과 인간의 그림자. 외도의 가장 큰 파장은 단순한 비밀스러운 만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언제나 관계의 균열로 나타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고통받는 것은 그가 우리를 배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외도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치와 도덕, 그리고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도의 후유증을 애착의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안정감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의 안전지대는 순식간에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외도는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이루는 모든 층 위에 파문을 남기며 심리적 불신, 정서적 단절, 심지어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용서는 가능해도 신뢰의 회복은 더디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란 긴 시간 동안 쌓여야 하는 것인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외도가 드리운 절망은 단순한 분노나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당한 듯한 깊은 상실입니다. 자신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생각, 자신의 가치는 버려졌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외도가 반드시 파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외도를 계기로 더 깊은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며 다시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재구성의 과정이라 부릅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려면 거짓 없는 고백,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치유제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가 흔적이 되어 남을 때 사람은 다시 자신을 알게 된다. 외도는 분명 관계의 큰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직면하는 태도에 따라 관계는 끝을 맞이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열기도 합니다. 외도의 그림자는 개인에게만 드리워지지 않습니다. 그 여파는 가정과 사회에도 퍼집니다. 가정은 작은 공동체이자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 안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신뢰 또한 약해집니다. 그래서 외도는 개인의 일탈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균열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외도는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강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성찰, 그리고 회복의 길. 외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결국 욕망이라는 주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갈망이 바로 사랑이다. 외도는 이 결핍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납니다. 사람은 이미 가진 것보다 더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 욕망은 때로는 창조와 발전을 이끌지만 관계 속에서는 균열과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사람이 억눌린 욕망을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책임을 이야기하지만 내면에서는 금기를 깨고 싶은 충동이 꿈틀거립니다. 외도의 순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받았다. 외도 역시 이 자유의 그림자 속에서 나타납니다.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곧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책임에서는 도망치려 합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무겁습니다. 뒤늦은 후회, 깨진 신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외도가 남기는 것은 파괴만이 아닙니다. 그 경험은 인간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나는 왜 그 길을 선택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외도라는 사건은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관계의 본질을 묻는다면 그 고통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복의 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짓과 변명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상대와 자신 앞에 솔직해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버티며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한 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배워야 하는 과정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사랑은 허물도 덮는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외도를 통해 깨닫는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결핍과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품으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을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외도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본능, 심리적 결핍, 사회적 요인 모두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인간이 마주해야 할 철학적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외도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단순히 외도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본능, 심리, 사회적 요인, 그리고 철학적 질문이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과학은 외도를 호르몬, 도파민, 진화적 본능으로 설명합니다. 철학은 외도를 욕망, 결핍, 자유와 책임의 문제로 묻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 인간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며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의 혼돈을 견뎌야 비로소 춤추는 별을 낳을 수 있다. 외도라는 혼돈 역시 우리 삶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관계를 돌아보며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삶은 언제나 유혹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유혹을 피하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잊지 않는다면 외도의 그림자 속에서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 외도는 과학이다. 그러나 답은 인간이다. 라는 말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